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주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왕창 쌓아라. 꼭 떼돈 번다. 부동산 2차 폭락과 금융위기 조짐이 보이면서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벌써 1991년 일본발, 1997년 IMF, 2008년 미국발 위기에 이어서 2020년 코로나발 집값 폭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파트는 과거의 평균 수익만 따라가도 1억으로 4억을 벌 수 있으며 5억으로 20억을 불릴 수 있습니다. 집값 폭락은 일반적인 금수저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동화줄입니다. 오늘 방송 아주 중요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용기 내서 전화 주십시오. 현금 왕창 쌓아라. 곧 떼돈 번다. 이제 이 돈의 물결, 돈의 파도에 여러분들도 편승하십시오. 자, 부동산 이때가 바닥이다. 언제가 바닥이냐? 이 바닥을 알아야 뭐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올해다,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징조가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는 내년인데 2년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에 달렸고 금리에 달렸어요. 자, 먼저 강남이 본격적으로 뛰면 바닥이 돼요. 강남이 제일 먼저 올라가니까. 강남권 집값 하락폭이 감소되고 상승으로 반등됐다. 뭐 조금 올라간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뛰어줬다. 그러면 상승이라고 봐도 되겠죠. 지역별 명품 아파트 하락폭 감소 상승 반등. 이번에는 강남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명품이 있어요. 명품이 치고 올라간다. 좋은 것들이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대세 상승의 시작입니다. 서울 3기 신도시 지역별로 어떤 분양권, 새 아파트 분양권이 뭐 미분양 났다가 피 조금밖에 안 붙었던 것들이 막 붙어요, 피가. 그게 바로 이제 본격적 상승의 시작. 자, 부양책이 나옵니다. 워낙 지금 많이 폭락을 하니까 이제 부양책이 나와요. 세금, 대출, 청약, 거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규제가 다 완화되고 부양책도 나오고 신규 주택 매입하거나 미분양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2차 폭락이 시작되면 이거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매수 심리 최악. 부동산 부정적 전망 5년 떨어진다 6년 떨어진다 이게 만무하게 되면 그 근처가 바닥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 계속 그냥 1000건에서 3000건 서울 같은 경우 맴돌다가 이제 4000, 5000 갑자기 막 6000 막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세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의 경제, 주식 그리고 해외 집값이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연동할 겁니다. 다주택 투자자 지금은 다주택하고 갭투자 투자자들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시작 단계예요. 상승에. 단지별로 상승 전환. 서울 외곽, 경기 지방 70% 아파트 장기 침체. 뭔 말이냐면 그렇지만 경기도나 지방의 외곽은 안 뛸 수도 있어요. 자, 강남이 뛴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자, 강남은 2013년, 서울은 2015년, 경기도의 유망지역 분당 같은 데 2017년. 자, 웬만한 곳들 외곽 다 20년에 뛰었어요. 차이가 팍 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부동산 성공과 실패 사례 20년간 3배 차.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성공했던 것과 실패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물론 이 중간도 있고 그렇겠죠. 자, 2011년 16년 하락장이었어요. 2017년에서 21년 상승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반복됩니다. 이제 2022년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25년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락장. 그리고 또 상승장이 이렇게 4에서 한 6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나이를 한번 볼까요? 28세에서 45세. 무슨 말이냐면 2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네요. 사이클 한번 지나면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한번 잘못 잡으면요 20년 동안 정말로 힘들어져요. 이거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성공 2013년에 서울 10억 아파트를 5억에 싸게 잡았어요. 하락장이니까. 같은 5억으로 자, 강남이면 빌라도 좋겠지 하고 7억짜리 빌라를 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5억에 똑같이 돈 5억을 투자했어요. 2017년 21년 얼마 전에 꼭지 찍을 때 서울 5억 아파트는 18억이 상승을 했어요. 18억으로. 그래서 13억 차익이에요. 5억이 18억으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런데 21년에 강남 5억 빌라는 겨우 1억 올라갔어요. 많이 가야 2억 뛰었거나.
이 차이, 뭐, 이게 뭡니까? 얘는 18억 줬는데. 자, 얘는 뭐, 겨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떨어질 때도 아파트는 또 시원하게 떨어져요. 만약에 25년까지 25년이 아니래도 반토막 나면 18억이 9억 됩니다. 그러면 13억 차익이 4억 차익으로 확 줄어요. 그런데 빌라는 또 덜 떨어져요. 덜 올라가고. 자, 강남 8억 빌라가 지금 5억 하락. 차익이 없네요. 자, 이번에 이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승장 45살이나 됐네요. 보통 이게 끌고 가게 되면 안 팔고 계속 끌고 가게 되거든요. 한 번 정도는 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때라도 정신 차리고 팔았어야 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끌고 갑니다. 그러면 한 번만 끌고 가게 되면 20년이 이 나이가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45세 때. 자, 서울 9억 아파트가 25억까지 치고 갑니다. 결국은 우상향해요. 20억의 차익을 거뒀어요. 똑같이 5억에 출발해갖고 20억의 차익을 거뒀죠. 이 사람 보세요. 자, 강남 6억 빌라가 8억으로 상승. 자, 2억 차익이 생겼네요. 똑같이 5억에서 출발해서 누구는 20억, 누구는 2억. 10배의 수익률 차익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물론 더군다나 강남에 있는 빌라인데 거기가 입지가 좋으니까 안 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강남이든 어디든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빨리빨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자, 다세대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아파트는 이 중간 정도 끼겠죠. 이번에는 세 번째 볼까요? 달러, 금, 주식, 부동산, 아파트 수익 차익. 자, 경제 위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주로 달러, 금입니다. 자, 이제 좀 잘 잡으면 30% 먹어요. 달러나 금은 많이 잃거나 많이 얻거나 그러지 않아요. 최대로 먹어봤자 30. 아니면 손실 봐봤자 30. 보통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자, 주가는 그렇지 않죠. 이제 3배 정도.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터진 상태에서 잡았다. 여러분들 코스피 1000에서 잡으면 3000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3배 먹네요. 삼성전자도 3배로 먹어요. 우량주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자고요. 비트코인은 만약에 이게 망하지만 않는다면 많이 갈 가능성이 커요. 경제위기, 마찬가지로. 자, 경제위기 때 투자하게 되면 3배에서 8배.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어줍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하면 안 되고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이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자, 아파트 수익. 그렇지만 아파트를 이길 곳이 없습니다. 보시면 사이클 하락 또는 경제위기 때 경제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바닥에서 잡으면요. 이제 꼭지를 26년에 찍었을 때 2배에서 10배. 2배는 뭐냐? 빚 안 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10배는 뭐냐? 갭 투자한 거예요.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자, 무려 자기 자본금의 10배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하늘이 준 기회네요. 이번에 바닥장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 무주택입니까? 1주택입니까? 다주택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있습니까? 자, 먼저 무주택자. 반드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뭐 인구가 주니까 이제부터 집 안 잡아야지 그러면 거지 되는 거예요. 자, 금매 우선에 분양 차선. 항상 폭락장에는 금매가 더 우선이에요. 지금은 좀 어정쩡해요. 금매하고 분양이. 아직 너무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자, 청약을 한다면 서울이나 3기 신도시의 특급 지역 중심으로만 하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면 금매가 더 나아요. 자, 그리고 수익률은 갭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 빚 투자 반드시 젊은이들은 빚을 좀 내서 해도 돼요. 바닥이니까. 실투자 가급적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하는 게 좋겠죠. 자, 아파트가 아니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잡거나 이건 금지입니다. 자, 1주택자 매도 후에 현금을 보유하세요. 미리 지금 아직도 바닥 아니니까 빨리빨리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바닥장에 두 번째는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내 걸 끝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요. 내 거보다 좋은 걸로 갈아타시라고요. 내 거보다 좋은 게 더 많이 떨어져서 올라갈 때 더 올라가요. 아파트 아닌 것들은 뭐하고 끌고 가십니까? 빨리빨리 던지고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당장 안 팔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년 내내 내놓으세요.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웬만하면. 특급 분양이 있다면 그쪽도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반드시 내가 하나를 더 매입한다. 1주택자가. 그럼 추가 매입도 바닥에서 하세요. 다주택 볼까요? 못난이는 다 정리하세요. 그걸 임대주택 사업 내지 말고 다 정리하시라고. 임대사업은 아파트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좀 괜찮은 것들. 주택.
이것은 아파트로 교체하세요. 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을 끝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중에 내가 너무 싸니까 좀 올라갔을 때 팔겠다 마음가짐으로 끌고 가야 돼요. 자, 폭락장 갈아타기. 그렇죠. 바닥에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죠. 다주택자들도. 그리고 분양권 전매, 너무 다주택만 만드는 게 일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아파트를 임대주택 사업, 이게 확정이 됐다 만약 세금도 없다, 좋죠. 자, 자녀 무주택, 반드시 내 집 마련을 시키세요. 자녀들. 내 아들이 26, 28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집 안 잡으면, 바닥에서 안 잡으면 이제 38, 9대 꼭지를 찍다 보니까 그때 집 잡게 돼요. 1억이면 될 돈을 8억이나 투자해야 돼요. 폭락장 갭 투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증여는 바닥장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여세가 덜 나오고 또 아주 확 30% 다운시켜도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상급지 급매 청약, 꼭 입지 좋은데 급매를 잡거나 청약, 자녀 거 잡아도. 자, 그다음 아파트 아닌 것들은 아예 하지 마세요. 괜히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재개발 그냥 막연한 빌라 잡거나 오피스텔 잡으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요. 그게. 알았어요? 아니 1억이면 서울에 잡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미쳤다고 이 비아파트 이런 걸 왜 잡습니까? 자, 소액 아파트, 소액으로 투자해도 좋아요. 이번에는 부동산 최선의 방법, 실거주, 빚투자, 갭투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거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 주로 실거주를 해야 할 분들은 주요 대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 돈 대출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저소득층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설령 연세가 들었건 저소득이든 그럴수록 오히려 돈을 불릴 생각을 하셔야지. 실거주에 목숨 걸면 안 되죠. 가뜩이나 돈도 적은데 실거주하면 집값도 들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경우에만 1억에서 3억 있다. 그럼 경기나 지방에 3억 이상은 서울에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유의할 점은 아파트 매입 꼭 아파트만 잡으세요. 이거밖에 없더라도. 비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평수를 줄이더라도 대단지. 부동산에서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단지입니다. 자, 수익. 서울 6억짜리인데 자본이 3억밖에 없어. 6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3억으로 잡았어요. 결국은 또 9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나마 서울을 잡았으니까 신고가 찍고 9억. 6억의 수익을 냈네요. 자, 빚투자. 주요 대상은 3040 젊은층, 고수의 경험 멘토.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자본주의. 능력별 1에서 8억 대출. 본인이 8억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저축보다 낫습니다. 바닥장에 서울을 투자하는데 왜 그걸 아낍니까? 자, 그리고 무자본. 돈이 나는 없는데 월급이 세다. 아니 1, 2억 신용대출 받으세요. 그걸로 바닥에서 잘 아파트 잡으시라고. 괜히 없는 돈 갖고 빌라 잡지 마시고. 자, 유의. 능력에 맞게 하셔야 돼요. 너무 능력도 안 맞게 하면 안 되겠죠. 바닥에서 상급지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다 뛰는 게 아니니까. 수익은 자, 이렇게 보세요. 약간은 6억이었지만 이번에는 자, 10억짜리가 6억으로 빠진 거. 자, 3억 자본에 자, 6억 3억 빚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를 잡은 거잖아요. 얘는 14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수익을 얻어요. 아까보다 더 많이 벌었죠. 자, 그다음에 갭 투자 볼까요? 주요 대상. 자본이 너무 없어 내가. 또는 나는 투자야 무조건.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투자가 우선 맞아요. 상급지. 자, 자본 전세가율 60% 기준. 지금은 50%인데 서울 같은 경우 전국은 60이고 60%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급매와 분양을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유의할 점. 여유자금이 좀 약간 남겨놓고 해야 돼요. 집값이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전세 하락이라는 대책.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바닥에서 잡으니까. 자, 상급지를 잡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13억짜리가 7억으로 내려오면 3억이면 잡을 수 있어요. 얘는 19억으로 가니까 12억을 버네요. 잘 보세요. 누구는 같은 돈으로 6억을 벌고, 누구는 전세 껴서 12억을 벌고, 누구는 빚을 조금 얹어서 8억으로 가고. 자, 당연히 갭 투자, 그 다음이 빚 투자, 자, 그 다음이 실거주, 이 순서로 가는 거죠. 이번에는 폭락장에 1억 갖고 뭐 투자할 거 있나요? 그러는데 서울에도 있습니다. 물론 10평대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조금 집값 더 떨어지면 20평대도 나오겠죠. 갭 투자, 분양, 자녀 투자. 먼저 상급지 갭 투자. 꼭 서울만 아니라도 서울이나 상급지
갭 투자, 전세가율 60%를 활용한다고 보자고요. 자, 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3억으로 지금 떨어졌을 거예요. 투자는 1억이고 전세는 2억이면 보통 거의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거 맞춰서 찾아가면 돼요. 자, 얘는 3억이 5억으로 갔다가 아마 지방이나 수도권은 3억이 5억 회복하고 끝나지만 서울은 7억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4억. 실거주가 폐지됐고 소액 자본금이라서 주택수에 또 제외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부양책을 쓰면은. 자, 주택수에 제외되든 어쨌든 간에 1주택이면 비과세입니다. 보유만 해도, 갭투자만 해도. 이번에 분양, 미분양도 1억 갖고 투자.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 미분양. 자, 분양가 6억짜리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입지 좋은 데는 20평대일 거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은 30평대. 얘가 10억까지 뛸 수 있겠죠. 충분히.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는 뛰어요. 자, 전세를 5억 끼고 자기 돈 1억. 왜냐면 10억이니까 6억이 10억으로 올라왔으니까 전세값이 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돈 1억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갭 투자로. 자, 4억 정도 봅니다. 분양권 또 전매할 수도 있어요. 장점은 10% 계약금 갖고 처음에 절약할 수도 있고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부양책을 쓰면. 자녀 투자도 같은 방식이에요. 서울의 상급지 갭 투자, 전세가율 60% 1번처럼 투자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서울이나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권 미분양을 잡거나 2번처럼 하거나 다 둘 다 3억씩 벌지 않았나요? 갭 투자나 분양권 관련 투자 3억이 아니라 4억 벌었었죠. 자, 1억의 샘플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렇게 가요.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가지 않아요. 엉뚱한 거 잡으니까 지역도 안 좋은 거 잡으니까 못 가지. 자, 7억. 이번에는 3억을 매입했을 때 갭투, 분양, 비투, 거주를 비교해 볼게요. 자, 1등 금매 갭 투자가 1등입니다. 실거주가 폐지됐어요. 지금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락장, 조정지역, 토가지역 해제됐죠. 자, 그럼 주요지역 물론 얼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순서는 이 순서예요. 강남, 서울, 경기 중심, 지방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수익률. 예를 들면 3억이 있는데 15억짜리가 자 8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3억 있잖아요. 3억으로 보통 한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으로 맞는 것도 있겠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얘는 15억이 8억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결국은 15억이 22억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즉 8억에 잡았으니까 22억으로 갔으니까 14억의 차익을 거두네요. 자, 2등은 빚투 거주입니다. 빚내서 실거주하는 거죠.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 자,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살고 있다고 해서 아무 지역이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수익률. 자, 11억이 6억, 16억, 3억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까는 갭 투자는 8억까지도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3억 대출을 받아서 6억짜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억까지 갔네요. 좀 덜 갔겠죠. 아무래도 11억짜리가 떨어진 걸 잡은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6억이 16억, 10억의 차익을 거두네요. 자, 빅투를 하더라도 이 갭 투자만큼 내줘야 같이 수익을 얻겠죠. 그 다음에 3등 특급 분양. 분양도 상당히 좋아요.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 1년 이걸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 주요 지역은 강남, 서울, 대단지, 3기, 지방 중심 지역에서 자, 이제 8억짜리 분양이 있다. 그럼 내가 돈이 3억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이거. 그래갖고 입주물을 하든 뭐 갭 투자를 하든 간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결국 분양가의 2배 다 뛴다고 보시면 돼요. 16억으로 갑니다. 3기 신도시가 됐든 괜찮은 곳들, 서울이 됐든 다 분양은 2배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3억 분양으로 8억 차익을 거둡니다. 자, 4등 거주로 실거주 매입. 자,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 매입. 5.5억이 3억으로 떨어진 것밖에 못 잡아요. 왜? 빚을 안 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3억짜리 띄워봤자 8억. 3억 거주를 했을 때 5억의 차익을 거둬요. 자, 위하고 확 차이가 나죠. 바로 1등은 금매 갭투, 2등은 빚투 거주, 3등이 특급 분양, 비슷해요 얘는. 자, 4등이 거주.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와 임대주택 사업. 자, 누가 돈을 더 벌 것 같아요? 똘똘한 강남 아파트가 더 벌 것 같아요? 자, 10억 갭 투자. 압구정 10억짜리가 있었는데 2013년 6월 달에 매매가가 10억이었어요. 전세가가 3억 2천이었고요. 투자금은 6억 4천이면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한 개 잡아서 10억. 22년 3월 달 매매가 31억이네요. 자, 수익금 21억. 총 수입 21억. 원래는 40억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죠. 아무튼 21억입니다. 여기 볼까요?
자, 임대주택 사업을 냈어요. 분당구 구미동에 3천만 캡 투자. 자, 21평. 이때 2.4억이 전세가 2.1억. 어우, 3천만 원이면 잡네요. 그죠? 전세가 2.1억, 매매가 2.4억. 3천만 원을 무려 10개를 잡았어요. 아니, 33개를 잡았어요. 왜? 10억이니까. 이걸 투자 안 하고, 압구정 실거주를 안 하고, 얘를 10개 잡았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10억 33개. 수익금 138억. 왜? 6.6억씩 됐어요. 하나가. 진짜로. 6.6억씩. 33개. 총 수입이 217억. 여기 봐봐요. 얘는 21억, 얘는 217억. 10배 더 먹네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거 부활한다라고 하잖아요. 아직 세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한번 찾아온 이번 기회를 잘 잡는다면 인생 역전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감사합니다.